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강의는 이런 강의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는가? 우리가 잘 가르친다는 영어 강의의 특징은 바로 이해라는 말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은 언어에 필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언어를 배운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란 말, 보이다, 배다란 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보다와 보이다와 배다라는 것의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저희 같은 원어민들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다는 see, 보이다는 수동태인 be seen, 배다는 보이다의 약자 형태다 라고요. 여러분 생각엔 맞습니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딱 보면은 틀린 건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답도 아니다는 거죠. 보다란 말에는 see, watch란 단어, 상호했다는 look이란 단어, stare at이라는 응시하다는 단어, 정말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see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다와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다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녀를 본단 말도 있고요. 그냥 마주친단 말도 있고요. 그 see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원어민 B,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요. 배다를 만난다로 해석합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난다. 그렇다면 틀린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보이다는 말을 줄여서 배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는 걸, 서로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말한 원어민 A와 원어민 B는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옥스포드 랭귀지에 있는 보이다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다의 피동사, 그러므로 수동태의 의미, be seen이라는 거죠. 구름 사이로 달이 보인다. 2번, 눈치가 보인다. 3번, 보다의 사동사로서 선을 보다. 밝히거나 나타내다 또는 사물이 어떤 행사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 사물의 상태가 어떠하게 생각되거나 짐작됨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 똑똑해 보인다. 사람이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일부러 또는 의도적으로 하여 보게 함을 나타내는 말.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다. 이거 우리들이 다 사용하는 말 맞죠?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배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지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언어를, 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으며, 이렇게 과연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impossible,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원어민은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을 의심해봐라. 그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한 핵심을 파악해서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있는 그대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에 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올 수밖에 없죠. 보이다가 벌써 6가지의 뜻이 있고 그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며 굉장히 섬세하죠. 밝히거나 나타내다, 어떤 사물의 행세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다 어렵죠. 여러분도 사물의 상태가 어떠하게 생각되거나 짐작됨을 나타내는 말, 제가 원어민인데도 또한 여러분이 원어민인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보면 바로 알죠.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분석이라 그래요. 왜 분석이 여러분의 영어를 망치는지 여러분들은 경험상 알아요. 우리는 언어를 이렇게 배워본 적 없으며 통계적으로 우리 뇌가 알아서 이것을 정리했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원어민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르침이란 건 핵심을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효과적인가를 알려줘야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강의가 아니다. 그들이 없어도 된다. 사전에 구글에 다 나와 있다. 두 번째, 법칙만 알면 영어 해석 가능하다 또는 리스닝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칙이란 말을 말하면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된다. 법칙이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 99.9% 다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식 영어학습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일본식 영어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 실제로 문장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보다시피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패턴을 이야기할게요. 1형식부터 5형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패턴 1, 패턴 2, 문장의 끊어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끊어읽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끊어읽는 거의 기준은 문장에서 보다시피 대신한 단어 뒤에 주어 동사 나가면 앞에서 끊어놓고, 전치사로 시작하면 끊고, 전치사로 시작하면 끊는다. 기타 등등등. 이러한 패턴을 알고 있으면 짧은 문장에서는 해석이 쉬웠지만 실제 긴 문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강사들. 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분들이 정말 맞는 거고 그들이 정말 나를 쉽게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언어는 그렇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절대 끊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끊어 읽는다는 자체가 우리말에도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장이 우리말인데요. 이제 법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법칙 5형식으로 구분해 볼게요.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형용사, 명사 같은 보어라고 합니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지금 들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말인데요. 몇 형식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는이가 주어가 되겠죠? 언제나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다. 몇 형식일까요? 이거를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용납이라는 게 목적어입니까? 하지 않는다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몇 형식이죠? 3형식입니까? 이런 걸 알아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이거는 뭔가요? 삽입구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어민으로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보는 입장을 영어에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코미디적인가, 개그적인가, 얼마나 말장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두 번째, 가장 또 많이 이용하는 게 끊어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끈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직독직해라 가면서 끊어 읽기를 말합니다. 자, 이제 끊어 읽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세요. 그는 언제나 여기서 끊어야 되나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대로에서 끊어야 되나요? 하면서에서 끊어야 되나요? 어떤 예외도 여기서 끊어야 되나요?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에서 끊어야 되나요? 않는다가 동사가 되나요? 그러면 동사 앞에 끊어야겠네요. 어디에 끊어야 될지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끊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알게 되는데 이거를 끊어 읽기하고자 하면 더 복잡해지는 이상한 순서가 되죠. 언제나 그는 주어, 은는이가는 주어.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을은 목적어. 근데 보다 보니 목적어가 보이지 않죠. 을이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목적어는 용납이에요. 용납이 목적어입니다. 근데 을을 쓰고 있지 않지요. 이렇게 공식처럼 을을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적어에서 을을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말도 알 수 있어요. 나 사과 좋아해. 사과를 좋아해죠. 목적어니까 나는 사과를 좋아해. 하지만 실제로는 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은 You have been successful by virtually any metric that a human being can be successful. Fame, wealth, longevity of career, family. 이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원칙대로 하신다면 you 주어, have been 동사, successful 삼형식입니다. 보어. 자, 끊어볼까요? by virtually any, by 전치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명사 metric 끊을까요? 그럼 that은 뭘까요? that 다음에 a human being 주어 동사 can be, successful 형용사, fame 명사, wealth 명사, longevity 장수라는 명사, of는 전치사, career는 명사, 직업이라는 얘기에 커리어가 되겠죠. 경력, family는 명사.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명사는 또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문장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 문장에는 컴마가 하나도 없지? 왜 컴마가 없을까요? 이 문장에는요. 이것은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적었던 이것은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왜 명사, fame 명사 이렇게 컴마를 찍찍을 했냐? 우리가 말할 때 fame, wealth, longevity, career, family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자, 말하는 것도 해석해야 되죠.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것을 잘라 읽을까요? 어느 외국인도 잘라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제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란 것은 쭉 지나가는 걸 들어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수식하거나 앞에 있는 that 이하를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야지. 말하는 속도로 역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하다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You have been successful. 당신은 성공했군요. 지금 말하고 제가 해석을 하는 순간, 말로 해석하는 순간 번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해석한다는 것은 번역이고 번역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끊어 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순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이 문장은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제가 번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보니까 끊어읽기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자, 당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도 그렇죠. 그 기준은 인간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명성, 부, 오래 장기간의 경력, 패밀리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도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도 그것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성공이 될 수 있는 명성 또는 부가 될 수 있는 장기간의 커리어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외국인들은 원어민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할까요? 해석이 안 해도 왜 되는 걸까요? 이런 것이 바로 언어의 어떤 규칙인 거예요. 우리의 뇌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끊어읽기나 오형식은 구조로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 이런 법칙만 알면 해석 가능하다는 말은 일본식 영어학습법이란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의 뇌와는 학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번역이다. 번역은 고대 히라버 같은 것을 해석할 때나 필요하지 실제 영어에는 쓸모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